와우 점유율 6대4로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은 고작 1개입니다. 웨일스는 유로 예선 중이며 탈락 위기에 있습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실제 웨일스 선수가 우리보다 더 나은 팀이라고 한국팀을 말합니다. 그런 팀이 죽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과를 못 가져오면 내용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무색무취가 5경기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팀 감독 중 4경기, 5경기를 치렀는데 승리가 없는 감독은 역사상 클린스만이 처음입니다. 친선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지만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상 명분이 아쉽겠지요. 100번 양보해서 줌회의, 재택근무도 계약상 문제없다고 치고 1월 아시안컵 때에도 아마 동일할 것 같으니 그때에는 명분이 생깁니다. 반드시 경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드는 과정이긴 하나 색깔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감독이라 그런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아시아 최초 수비수 발롱도르 후보에 선정된 선수가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바로 전 경기 해트트릭으로 물이 올라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 못하는 건 감독 역량입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방송에서 4-2-3-1 써서 최전방에 조규성 놓고 그 밑에 손흥민을 프리롤로 두면 된다고 주주장창 이야기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4-4-2를 선호해서 또 4-4-2를 들고 나왔습니다. 4-4-2도 좋은 전술이나 우리 팀 선수들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매치라는 짧은 시간 속에 잘 전술을 입힐 역량을 갖추던가 그렇지 못하면 익숙한 옷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 될 것을 4-4-2만 고집하고 있네요. 부디 아시안컵에서도 동일한 모습 보여주셔서 깔끔하게 작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경기 후 웨일스 감독과 주장 벤 데이비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인터뷰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웨일스의 로페이지 감독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을 잘 봉쇄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8일 영국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방에 조규성, 손흥민 투톱을 배치했으나 날카로움은 떨어졌고 전후반 통틀어 1개의 유효 슈팅에 그치는 참담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점유율은 우리가 61%대 39%로 앞섰지만 슈팅 숫자에서 4대11로 웨일스에 크게 밀렸습니다. 로페이지 감독은 한국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웨일스의 수비를 칭찬했습니다. 웨일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최근 유로 2024 예선 4경기에서 7실점을 내주는 등 1승 1무이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무득점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역량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아우. 페이지 감독은 경기 후 현지 매체인 S사시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수비가 잘 됐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어의 헤딩이 들어갔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과 같은 수비를 해야 한다. 수비를 잘한다면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웨일스 대표팀 주장인 수비수 벤 데이비스도 한국전 무승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데이비스는 좋은 경기였으며 우린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서 기대했던 결과인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한국은 좋은 팀이다. 우리보다 나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부분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동안 팀이 자신감을 잃었지만 오늘은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웨일스보다 피파 랭킹도 높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 있는 한국을 상대로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창피한 경기력이었으나 상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경기일 겁니다. 13일 새벽 1시 반에는 사우디와 경기하는데요. 6경기 무승 나오겠죠. 만치니 감독도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파 랭킹 28위이고 사우디는 54위입니다. 또 어떻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 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글로벌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3일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선수가 같은 날에 해트트릭을 한 건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라고 알렸습니다. 또 다른 매체 미러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 건 28년 전 이후 두 번째이다. 1995년 당시 로비 파울러, 앨런 시어러, 토니 예보아의 동시 해트트릭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항상 기록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EPL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큰 관심과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시티의 레전드이자 뛰어난 분석력과 평가로 정평이 나 있는 레스콧의 평가가 현지 팬들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벌리전 해트트릭은 해리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에는 여전히 월드클래스 피니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프리미어리그의 골든부트를 수상한 게 그리 오랜 일이 아닌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에서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득점수가 언젠가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많은 위협을 가지고 있다. 수비진을 강화한다면 훌륭한 시즌을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레전드였던 저메인 제나스는 5일 BBC를 통해 손흥민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엄지를 치켜 올렸는데요. 잉글랜드 대표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제나스는 엔제 포스테코글루식 공격 축구가 토트넘과 손흥민의 부활을 이끌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나스는 토트넘은 현재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가한다. 엔지볼을 선수들이 모두 즐기는 모습을 팀 전체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토트넘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부상설이 돌기도 했지만 올해는 완전히 살아났다라며 반가워하며 팬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EPL 레전드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을 EPL 4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꼽았는데요. EPL 사무국은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PL 4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했습니다. EPL 2주의 팀은 EPL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보유한 레전드 시어러가 직접 뽑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이 팀의 핵심 선수가 된 것에 따른 압박감을 즐기는 것 같다고 극찬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레전드 미드필더 하그리브스는 경기 리뷰 방송에서 손흥민은 태양 같은 존재이다. 피니셔를 맡겨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처럼 크리에이터 유형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연계하며 빠르게 침투하고 마무리 짓는 능력이 최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어울린다고 발언했습니다. 토트넘의 태양 같은 존재로 늘 밝고 웃는 에너지로 선수단을 이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안 라이트도 손캐 라인이 없어졌지만 현재까지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너무 좋다며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